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떴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이 떴기 때문에 미리 좀 자소서를 준비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거기다가 1차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평가가 있으니까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항목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국가철도공단에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경험을 기술하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것들을 적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이겁니다. 어떤 협업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한 경험을 작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능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임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 당신이 왜 능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조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성취나 진행 정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또는 이걸 조직화라고, 1번은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은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 라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근거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례를 가지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근거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저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 그냥 추측에 의해서,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저는 능동적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순위를 정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5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우리 조직이 또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업무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어떤 능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험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해서요,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 거 한번 볼게요. 2번째 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같은 자소서 항목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달성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항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이 존재를 했고, 과거의 방식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 업무의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타당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즉, 과거의 방식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즉,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늘 진행해 왔던 것을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이 확산되어 가는 부분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내가 이 갈등, 그냥 과거의 방식에서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다라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번은 보시면은 됩니다. 자, 3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평소 지키고 있는 원칙 한 가지를 기술하고 해당 원칙이 잘 드러나는 경험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을 뭐 나는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도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즉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배려를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는 저희들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함에 대한 부분들도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자소서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과의 관련 내용들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본인에게 주어진 조직에서 주어진 과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 자소서 항목을 쪼개보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동의 목표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 이때 주의할 건 한 명을 빌런으로는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본인의 역할을 다 했고, 이것을 업무를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맡아서 했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인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철도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분야가 공단의 사업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식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노력한 사례를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국가철도공단에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플랫폼을 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국가철도망을 관리하고 구축하는 곳이 바로
국가철도공단인데 여기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좀 많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은요. 첫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인데 철도 개통과 신규 설계 착수 그리고 신규 착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 착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 공단의 사업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사무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과 관련한 예산 작성이라든지 또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 작성이라든지 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단의 사업에 기여하는 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런 사업, 즉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그 중에서 신규 철대 설계 착수나 신규 착공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철도 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즉 AI나 IoT 기술 그리고 열차 제어 기술 이건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맞는 거겠죠. LTR 철도 통합 무선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의 철도 그 다음에 항공 레이더 MMS를 활용한 3D 준공 측량을 통해서 철도 시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들도 있느냐면 이건 뒤에 가서 볼 건데 국제 해외 철도 사업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무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 철도 사업에 대한 동향과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수요조사, 즉 해외 수요조사라든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한 철도 구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한 철도 구현. 이용자 중심의 시설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거는 경영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탄소를 줄인다라는 거. 요것도 중요한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사업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성과관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영기획, 만약에 경영기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경영기획은 기업의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리스크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관리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당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중장기 전략으로 인해서 어떤 신규 사업을 착공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면은 재무관리 기초라든지 사업계획 추진 전략을 어떤 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고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써주시고 여러분들하고는 또 다른 더 좋은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